저는 되게 이게 원래는 화성에 제안될 때는 이것까지 해달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요. 저희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네트워크를 한 3년, 네트워크 시작은 뭐 한 1년 좀 넘었지만 그 이전서부터 네트워크 출범하기 이전서부터 이 참여 예산에 관심 갖고 이래왔던 과정을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이거 잘하고 싶다고 저희가 이제 손 들어가지고 왔는데 하여튼 부족한 거 맞습니다. 예, 그리고 좀 어설픈 것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냥 그동안 해왔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수원도 그렇고 저희가 수원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기존에 이제 예산 운동을 아주 오래전부터 해오던 단체들이나 이런 단체가 많은 지역들은 이 제도 시행되면서 그 단체들끼리 연대하고 네트워크 해가지고 뭐 공부하고 제안하고 하는 그 출발을 그렇게 시작하면 됐지만 저희는 사실상 화성시는 굉장히 막 그 변화가 막 지금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민단체들도 많지 않고 그 수가 그리고 이제 지금 현안에 막 그 대응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관심 갖고 이게 뭐 지금 당장 급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급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관심 갖고 있는 단체가 없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화성의제 20일 사회복지 분과가 있는데 저희 분과에서 내년 사업을 이렇게 좀 올 사업을 고민을 하면서 이 복지 이 서비스 체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거기에 맞는 좀 아젠다를 발굴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처음에 이제 어떤 분을 여기 수원시 사회복지협의체 송호찬 국장님을 모셔서 강의를 들었어요. 복지 체계가 어떻게 돼 있으며 서비스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때 이제 뭐 이 복지 예산 관련된 얘기하고 하면서 참여 예산이란 제도가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된다라는 거를 뭐 물론 이제 몇몇은 알고 있었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의무적으로 내년에 꼭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처음 인지하게 됐고 그러면서 야 이게 다른 게 중요한 게 복지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구나. 굉장히 열정 넘치는 분들이 그냥 필 받아가지고 야 그럼 이걸로 그럼 일단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하고 꼭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너무 홍보가 안 돼 있고 너무 많은 거 우리도 많은 내용들을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일단 시민들한테 널리 알리는 일을 먼저 하자 해서 뭐 우리끼리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그해 연말에 2011년 연말에 토론회를 진행하게 됐어요. 제도를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한 토론회를 이제 진행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네트워크도 좀 단단해지고 어떤 이 참여예산 제도라는 것들이 좀 수면 위로 좀 화성시에서 올라오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2011년은 그렇게 이제 네트워크 출범하기 이전에 화성의제 20일의 사회복지분과에서 주도를 해서 참여예산 운동이 이제 그때 주민참여예산 운동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한 2년간 뭐 찾아가는 예산학교도 하고 그다음에 뭐 저희끼리도 공부도 하고 시민교육도 하고 이렇게 과정을 한 2년간 거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의제라는 조직의 한계와 이제 이런 거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가 함께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한계에 부딪히게 돼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2012년 말에 시민사회에 제안을 하게 됐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니 네트워크를 구성하자 하는 이제 제안을 시민사회 단체에 다 했어요. 거기에는 단체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이제 뭐 좀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는 소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뭐 마을 활동가라든지 뭐 개인들한테 개인 활동가들에게까지 전부 이제 제안을 해서 한 19명 정도가 모여서 네트워크를 출범하게 됐죠. 처음에 네트워크 출범하려고 모였을 때는 사실은 그 19분이 모였을 때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 다르셨어요. 근데 저희가 시작하는 거는 예산 감시 운동 다른 지역에서는 예산 감시 운동을 먼저 시작하면서 주민참여 예산 운동으로 이제 이렇게 발전을 했지만 거기까지 이제 확대가 됐지만 저희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 주민참여 예산만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오신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이거 가지고 안 된다. 예산 감시 운동부터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뭐 예산 분석하고 이런 것부터 해야 된다라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 제안을 하시는 분들. 근데
그것까지 담기에는 저희 모인 사람들의 역량이나 그동안 활동해왔던 저희 사회복지분과 위원들의 어떤 그 역량이 거기까지 좀 미치지 못하는 게 있었고 부담스러운 게 좀 있었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제안한 거는 어쨌든 주민참여 예산 제도가 잘 화성시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방향에 대한 초점을 한 몇 차례 모여서 토론을 하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과정도 처음에 모였을 때는 아무튼 다들 뭐 동상이몽이고 그랬지만 저희가 이제 뭐 오관영 선생님도 부르고 여기 김광원 씨도 불러서 수원은 어떻게 네트워크 활동을 했는지 이런 사례도 좀 많이 듣고 그다음에 이제 오관영 선생님 모셔서 뭐 예산을 바라다 봐야 되는 가치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치 판단의 기준이나 이런 강의도 듣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 네트워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트워크 시작하기 전에 사실은 이제 오늘 우리 이제 그 주무관님 오실 텐데 네트워크는 이제 12년 말에 시작을 했고요. 12년 저희가 이제 6월에 발족하기 전에 5월 달에 사실은 이제 그 대정본부 담당관실에 지금은 이제 예산 명칭이 바뀌었지만 그때 예산부서에 간담회를 요청해서 저희가 이제 막 그냥 무조건 그냥 제안문을 들이대고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된다. 왜냐면은 다른 시도 비슷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만 대부분의 시가 그 표준 조례안에 그냥 따라가지고 이제 조례 그냥 만들고 그냥 그리고 또 그 법적으로 시행해야 되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중에 하나였어요 저희도. 그래서 지역회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도 안 담겨져 있었고 뭐 연구회라든지 민간협의체라든지 그러니까 뭐 이게 모범적으로 그 활동 그 시작했던 다른 시랑은 좀 다르게 시작을 했죠. 좀 이제 그냥 형식적으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제안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 위원회 그 구성은 자발적 참여자보다는 읍면동 추천자들이 더 많았고 그다음에 주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많았고 그야말로 이렇게 차출돼서 오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기 활동이 되게 힘들었다고 해요. 그건 왜냐면은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동에서 한 명씩 가라 그러니까 갔으니까 앙 놓으시는 거예요. 참여율이 저조하니까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좀 일기가 좀 그랬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근데 이제 그 전에 그러니까 일기 구성하기 전에 저희는 이제 그런 제안들을 했죠. 지역회의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사업부서가 검토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사업부서의 검토 과정이 이제 그 주민들의 제안을 좀 우선적으로 판단해 줘야 되는데 사업부서의 이제 제안이 이제 우선적으로 판단이 될까봐 그냥 칼질을 할까봐 그런 염려들 때문에 그런 제안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화성시가 서울시의 1.5배나 되는 도시예요. 굉장히 넓은 도시인데 예산학교를 딱 3번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에 나와 있어서 안 된다. 읍면동으로 한 번씩 하는 것도 부족한데 그것도 이제 동부, 남부, 서부로 나눠서 3번 하는 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제 주민참여 예산 제도의 관건은 주민들한테 이게 얼마나 홍보가 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학교를 좀 늘려나오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안도 이제 찾아가서 했었죠. 그때 제안했을 때 저분을 제가 처음 만났어요. 저희 주무관님이신데 저 주무관님이 출산휴가를 다녀왔더니 이 업무가 자기한테 쭉 떨어져 딱 와있더라는 거예요. 난데없이. 예.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때였었고 저희가 간담회 요청해서 갔을 때 그리고 뭐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느낀 마음은 좀 그랬어요. 이거 얘네가 이거 아직 제도가 시행된 것도 아니고 이제 시작하는 거고 이거 행정에서 이렇게 법에 따라서 잘 추진하면 되는 건데 이분들이 왜 오셨을까? 약간 좀 그런 표정이셨거든요. 그거는 뭐 저분한테 얘기를 진짜로 그런 마음으로 저를 맞이하셨는지는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그때 저희가 받은 느낌은 그랬어요. 얘네들이 왜 왔지? 뭐 이런 느낌으로 조금 그랬거든요. 근데 좀 이해를 하는 게 화성시는 사실 이렇게 그 시민단체의 어떤 그 푸시업이 사실 별로 없는 지방 도시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들을 많이 경험해보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민원으로 오는 사람들은 많지만 이런 제안하러 오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을 거라서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과정을 통해서 2012년 말에 그리고 이제 저희 나름대로 찾아가는 예산학교 관원 관계없이 네트워크에서 이제 찾아가는 예산학교도 이제 뭐 한번 저희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저희도 해보는 거예요. 이거를 사실은 저희도 뭐 시민들 대상으로 뭐 확대하고 이런 목적도 있었지만 우리도 잘 모르니까 우리 거 한번 해보자.
그냥 순전히 우리 입장에서 그냥 그 찾아가는 예산학교 시범적으로 우리도 좀 해봤던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아동센터 시설 종사자분들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 저기 의제 21 위원들하고 아름아름 이제 지역의 주민들 막 모아가지고 한 50명 정도 됐었나요 그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했고 그때도 수원에서 저희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수원에 이제 무조건 잘 모르겠으면 저희는 무조건 수원에다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박은순 수원여성회 대표님하고 그다음에 김강원 씨하고 와서 해주셨고 여기 이매경 씨도 여기 많이 왔어요 수원에. 제가 막 와달라고 막 땡깡을 부려가지고 많이 와주셨고 흔쾌히 와주셨고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예산학교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2012년 말에 그 참여예산 네트워크를 발족하게 됩니다. 이제 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쨌든 이 네트워크 발족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그냥 저희 나름대로 이제 관에서 저희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그냥 꾸준히 이제 활동을 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3년 초에 저분께서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 민과 관이 이제 딱 만나게 되는 이제 시점이었는데요. 왜 찾아오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찾아오셔서 뭐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겠느냐. 근데 사실 뭐 같이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몇 가지 이제 가져오시기도 하셨고 저희가 몇 가지 제안하기도 하고 해서 같이 이제 하게 된 게 그 주민참여 예산 위원들 1기 위원들 그 위원 워크샵하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하기 위한 강사 양성 과정하고 이 두 가지를 이제 저희하고 같이 이제 관하고 했죠. 그거를 하는 동안에 사실은 좀 여기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는 에피소드도 좀 많았죠. 예, 좀 그리고 또 여기 지금 뭐 5페이지에 잠깐 기록하기도 서술하게 됐지만 그 위원 워크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사 양성 과정을 했는데 그 위원 워크샵 할 때부터 조금씩 여기 삐그덕 하던 것들이 강사 양성 과정 하면서 이제 확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뭐 주간 주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위원회 분들은 이게 위원회가 오로지 주간 주최하는 건 줄 알았는데 난데없이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막 이게 뭐 하고 있으니까 이게 거기에서 오는 오해들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희가 처음부터 위원회는 이런 역할을 하고 네트워크는 이런 역할을 하고를 같이 의논하고 시작한 게 아니라 마치 발주받아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쪽에서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뭐 이벤트 업체에 발주해서 우리가 맡아서 하는 것처럼 가불관계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삐그덕거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에 생기는 오해들 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흔히 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오해 있잖아요. 뭐 좀 이렇게 색깔로 바라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오해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쟤네들이 뭔데 뭐 이런 뭐 그런 시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뭐 어려운 과정은 아니었지만 그 오해와 이 관계들은 뭐 서서히 풀어나가면 되는 거니까 저희는 뭐 그게 크게 이렇게 뭐 우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 갈 길 가면 된다. 아무튼 근데 이제 그 민하고 관하고 만나서 위원회하고 네트워크하고 만나는 것 자체가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지만 드러나놓고 만나는 것 자체의 그 만나는 과정이 이제 2013년도에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러고 이제 2013년도에 이제 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예산운동을 2011년부터 시작했는데 참여 예산운동을 몇 년 만에 이제 어쨌든 민과 관이 만나게 되는 과정이 2013년도에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그 네트워크 시작하기 전서부터 2011년부터 처음에 이제 이거 되게 중요하네 에서부터 시작한 건데 그때는 진짜 이거 되게 중요하네 해야 되겠네만 있었지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답은 없었죠. 그리고 되게 좌충우돌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그렇게 좌충우돌하고 막 힘든 뭐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수원 이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 여기 그 좋은예산센터의 뭐 최인욱 국장님과 최승우
선생님과 이런 분들이 안 계셨으면은 저희는 지금까지도 아마 헤매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좀 생각이 해를 거듭할수록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제목을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주민참여 예산 시민 네트워크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고민하는 지역을 위해서라고 이제 부제를 달았는데요. 일단 막상 해보니까 뭐를 세팅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예, 그냥 일단 하니까 굴러가고 우리 힘으로는 절대 굴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자리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에 이제 꾸준히 활동하면서 자기 노하우를 쌓았던 경험을 가진 지역들과의 연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다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김포도 지금 네트워크 고민하고 있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일단 시작하면 되더라. 시작하면서 우리끼리 공부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맨 땅에 헤딩하면서 그렇게 가면 되지 않겠냐.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저는 진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기 앉아 계신 저희 신주무관님, 물론 첫 만남은 별로 안 좋았지만 저 신주무관님이 안 계셨으면 사실 이렇게까지 오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네트워크 활동은 사실상 조금 좀 미진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들어와서 저희 네트워크의 이제 회원들께서 전부 위원회 몇 분 많지는 않지만 위원회가 전부 79명인데 저희 회원들은 사실 몇 명 안 돼요. 10명 안팎인데 그분들이 전부 지금 위원회에 다 들어가서 아주 주도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네트워크 활동은 이제 모임도 잘 안 되고 그러긴 하지만 그거는 저는 지금 당장 이 활동이 좀 미진한 곳에 대해서는 그다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제 이 위원회가 좀 안정화되고 좀 방향이 잘 잡아지면은 그러면은 이제 다시 이제 네트워크가를 저희가 좀 다른 운동으로 좀 그야말로 처음에 고민했던 예산 감시 운동이나 이런 방향으로 좀 다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하는 거에 저희 이제 네트워크 활동이 좀 집중돼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저희 얘기가 다른 데도 다 비슷했기 때문에 큰 도움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최승호 선생님이 이거 하기 전에 사전 간담회 할 때 자랑하는 자리라고 해서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온 거고요. 특히 저희 이제 우리 신한철 주무관님을 특히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꼭 우리 이거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또 우리 이제 좋은예산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이 지역에 돈 되지도 않고 빚도 안 나는 이런 활동에 정말 열심히 수년간 활동해 오신 여러분께 그 힘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은 진짜 자랑할 틈이 없어요. 이렇게 서류 자료를 만들어서 알리고 이런 걸 못하고 제가 이 관악 참여예산 네트워크 아니면 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서 한 3번, 오늘로서 한 3번, 4번 정도 발표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카톡방에 저희 관악 단체 카톡방에 자랑질하러 간다 그랬더니 얼마나 응원의 댓글이 많은지 꼭 자랑 좀 하고 오라고. 근데 또 들어보니까 더 열심히 하신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얼마만큼 새로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이제 저희는 올해 4년 차거든요. 그래서 이 활동들을 우리 활동가들하고 같이 저번 주 일요일 날 급하게 만들어서 또 열심히 자료를 만들었어요. 보고를 하려고 PT 자료를. 근데 최승호 선생님이 잘 이제 정리해 주셔가지고 대략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참여예산 네트워크가 발족이 되고 참여예산 제도는 이제 올해 3기인데 총 4년에서 5년 정도에 걸치는 시간 동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시작이야 다 똑같이 주민 참여예산 제도 시행 때문에 마련됐고 2010년 5월에 이제 구청장이 발의한 조례안을 보고 이제 스톱을 걸고 단체들이 부랴부랴 모여서 이제 올바른 참여예산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한 1년 정도 진짜 고민하고 많이 배우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다가 2011년 7월에 이제 의원 발의로 만들어지면서 그때 바로 2달 전에 이제 명칭을 관악 참여예산 네트워크로 쓰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은 하는 12년에 시행될 참여예산제를 준비하는 어떤 준비기로서의 저희는 자리매김을 했고
2012년을 1기, 2013년을 2014년 올해를 3기로 나름 잡았는데 실제로 관악의 참여예산제를 주도적으로 이끈 거는 저희 여기 구성된 23개 단체가 모여있는 관악 참여예산 네트워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 구성은 이제 뭐 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빠뜨린 단체도 있는데 어쨌든 지역에 주도적으로 마을과 참여예산 기타 개인의 활동들 열심히 한 단체들이 모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초창기에 2011년에 그 재정을 위한 네트워크 내지는 준비기 때는 각 단체별로 한 명씩 이렇게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관악에 제일 일 잘하는 분들이 한 10명 가까이 모이다 보니까 굉장히 밀도 있고 좀 계획적으로 했는데도 1년 딱 지나고 나면 허점투성인 거예요. 1년마다 한 번씩 그 토론회를 하는데 이것도 어쩜 이것도 어쩜 그러면 또 다음을 또 기약하면서 준비해와서 지금 아까 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3년이 되고 나니까 굉장히 많이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참여예산 네트워크의 조직은 크게 운영위원회하고 집행단위로 딱 두 개로 간단하게 조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단위는 이 23개 단체의 그 대표나 혹은 의결 책임자 한 분이 오시고 그리고 회의는 월 1회 보고 형식으로 진행을 하거나 요즘은 이제 좀 워낙 활동들이 많아서 분기별로 1년에 4번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운영위원회 총괄은 운영위원장인 이제 제가 일단 맡아서 네트워크를 이끌고 있는 입장이고 집행단위는 1, 2, 3기 동안 계속 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래서 1기에는 분과를 해갖고 기획은 말 그대로 이제 전체 틀거리를 기획을 하고 조직은 기획단으로 우선 출범을 해서 여기에는 조직, 홍보, 교육 분과 이렇게 세 분과로 나누어서 각 분과별로 활동가들이 원하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조직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위원들 혹은 네트워크 회원들을 위원으로 옮기는 이런 조직들을 많이 했고 홍보는 이 참여예산제를 홍보하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했고 교육에는 우리가 강사가 사실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외부에 화성에서 모신 분들도 저희도 거의 다 모시고 오관영 선생님이나 뭐 하다못해 저기 찌는 선생님도 그렇고 거의 항상 오셨고 그래서 초창기에는 교육만 참여단 학교에만 좀 집중을 하면서 총 10명이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했었고 2기 때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회의 진행이 제대로 안 되니 좀 실행위원회로 바꿔보자. 그래서 이 실행위원회가 운영위원회랑 같이 겸하는 그리고 또 운영위원들이 워낙 일을 안 하니까 대표들이 그냥 멍하니 보고만 받으니까 잘 모르겠다. 그래서 실행위원회에 다 각자 역할을 드렸어요. 그래서 팀장별로 해갖고 의제팀장, 모델팀장, 교육팀장 이렇게 총 3개의 팀에 저까지 해서 4명이 이제 실제 집행 단위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의제팀은 이제 새로운 이제 우리가 참여해서 좀 좋은 참여예산을 만드는 의제를 만들고 모델은 우리 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또 새롭게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좀 더 분산한 참여예산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팀으로 가져가는 거고 이때 이제 2002기 때 저희가 교육팀에 이제 그 우리 내부 강사 교육도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 중심으로 일을 했고 이렇게 또 1년을 하고 나니까 또 이제 팀에 있는 팀원들이 도대체 우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 또 불평불만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올 1월 달에 다시 또 기획단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팀은 의제 모델 교육팀 똑같이 하되 총 지금 활동가들이 원하는 사람들 총 15명이 지금 회의를 하고 있고 그 회의는 각 팀별로 한 달에 한 2번 이상 회의를 하고 전체 기획단 회의는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통과하는 그런 회의 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자료는 제가 또 다 넣기 힘들어서 2013년 운영위 하고 기획단 회의 이런 사진들을 좀 넣어드렸고요. 결과를 보면 과연 이 준비기 1기, 2기, 3기 때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걸 좀 써봤어요. 그래서 준비기에는 그 조례 제정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 사례들이나 아니면 강사들을 들어서 스터디하고 워크숍 또 강연회 이런 것들을 많이 했고 저희가 좀 특징적으로 하나 있는 거는 예비위원을 한번 조직을 해봤어요. 여기 포스터에 2011년 자료 저희 토론회 자료인데 이때 최종 선생님이 강사로 오셨었더라고요. 기억나세요? 저도 몰랐는데 강사 이름이니까 최종 써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막 웃었던 적이 또 10종이 넘기시면은 그 예비위원들이 이제 어떤 예비위원이냐면 참여예산위원이 되고 싶은 분들을 모아서 한 150명 정도 조직을 했었어요. 그때 우리가 총 참여예산위원이 한 1000명이 넘는데 그중에 한 150에서 200 정도 조직을 해서 권역별로 이 예비위원 교육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이제 11년과 12년 초에 걸쳐서 했었죠.
그리고 2012년 이제 말 그대로 관악구의 참여예산제가 제일 처음으로 시행되는 해에 이때는 이제 권역별 예비위원 모습을 꾸준히 하면서 이제 마찬가지로 예산학교를 사실은 저희가 이제 행정하고 같이 주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특징적인 거는 저희가 이제 지역회의에 위원들이 한 50명 정도 각 회의마다 50명 이내였고 그때는 기본 단위가 30에서 50명 수준이었어요. 그래갖고 굉장히 많은 이 위원들이 모이고 대부분 또 어르신들 특히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회의가 딱딱하고 권위적이어갖고 이 전체 회의를 이끌어줄 동별 코디를 한번 모아보자. 그래서 코디네이터 모임을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코디네이터 모임은 말 그대로 원활한 지역 회의를 진행을 해보자. 그래서 회의하는 방식, 의사결정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우리 내부에서 이렇게 간담회를 하고 교육을 해서 지역 회의 가서 하는데 성과가 그래도 좀 있었는데 워낙 고압적이고 막 권위적인 분들 앞에서 무너지는 지역이 많이 생긴 거죠. 활동가들이 이제 무너지고 포기하는. 그렇지만 또 잘 리드한 어떤 이런 성과도 좀 있었고 그래서 다양한 자충우도를 저희가 2012년에 일기 때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우리도 잘 모르지만 한번 배워보자는 의미로 행정을 같이 해서 주민참여 예산 길라잡이를 한번 발행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가서 이렇게 가끔 그 책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촌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여기때 저희가 또 뭘 했냐면 그 구청장 면담을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우연히 행정하고 만난 게 아니고 구청장을 통한 직접 민간 추진단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기획단 몇 명 팀장들하고 그다음에 담당 저희는 교육사학과 아니 기획예산과 담당하기 때문에 거의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면담을 하는. 근데 2012년에는 담당하는 우리 주무관님이 굉장히 고지식한 분이고 잘 모르시고 관심도 없으시니까 무지하게 싸우고 이때는 이제 저희가 1기 때 가장 큰 목표를 삼았던 건 뭐냐면 참여예산 제도 조례가 만들어지고 제도를 처음 시행하니 제도 정착 올바른 제도 정착을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자. 그래서 그 법대로 해라. 이래갖고 무지하게 많이 싸우면서도 또 결국은 저희가 원하는 것도 얻기도 하고 때로는 양보하기도 하면서 갔었는데 이때 또 2012년에 서울시 참여예산이 시작이 됐죠. 근데 저희가 전혀 여기는 손을 못 썼어요. 행정도 그렇고 저희도 손을 못 써서 이때 서울시 참여예산에 딱 한 건 7천만 원짜리 한 건만 채택이 돼가지고 구청장님한테 이거 무지하게 많이 얻었어요. 어쨌든 이때는 마을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이어가지고 관악에 있는 네트워크에서는 이 참여예산 네트워크가 가장 활발하게 좀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 의욕도 많았고 또 참여한 단위도 많았고 그런 것 같고 작년에 이제 2013년 2기 때는 제도 운영의 질을 높여보자. 그래서 이제 특히 2012년도 약간 시도를 했었지만 2013년도에는 저희가 참여예산 지역회의나 아니면 구 참여예산 두 군데에 다 실제 위원장이나 국가위원장으로 다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거의 저는 참여예산 네트워크 위원장이기도 하면서 구 참여예산 위원장을 동시에 경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 협력도 굉장히 잘 됐던 것도 있고 각 분과의 분과위원장이 우리 5개 분과가 있는데 그중에 4개 분과가 거의 우리 네트워크 분들이 위원장을 맡고 간사를 맡으니까 일들이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은 거의 다 했죠. 그래서 해마다 이제 저희가 평가 토론회를 하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또 받아서 이제 2013년에는 한번 제도 운영의 질을 한번 높여보자. 처음에는 좀 자충우돌했지만 이제는 좀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하자. 그래서 이때 신설된 게 이제 여기 사진에 보시지만 운영위원회는 저희가 조례 없어요. 조례 없는데 여기에 구청장 위원장하고 각 분과 위원들하고 그리고 이제 담당 주무관들하고 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올라오는 의견들을 최대한 그 조정회에 가기 전에 잘 조율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 신설을 했었고 또 총회도 원래 이렇게 전체 위원장이 되니까 행정에서 노트를 주더라고요. 진행 노트를. 그래서 그거대로 읽어야 돼요. 방망이도 그대로 칠하고 땅땅땅까지 써 있는 것까지. 근데 그러니까 사회 식순도로 뭐든지 다 이렇게 미리 짜 있는 그런 걸 주는 거를 저희가 한번 회의를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구에서 요청하는 행정에서 요청하는 무슨 뭐 적격 부적격 자격도 우리 총회에서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바꾸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위원들은 잘 모르니까 와서 보고 또 의사 주시고 의견 주면 또 거기에 다수가 찬성을 하면 같이 동의해서 가져가고 또 반대가 많으면 또 뭐 시행을 안 하기도 하고 어쨌든 총회라는 개념을 좀 지역 주민들한테 새롭게 알려준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좀 특이적인 거는 공무원 교육을 했어요. 공무원들이 워낙 참여 예산을 모르기 때문에 공무원들 한번 불러놓고 같이 참여 예산 이런 것이다 하는 교육도 한번 했고, 이때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좀 여력이 되니까 찾아가는 예산 학교를 실제 많이는 못했지만 5개 지역으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21개 동에 다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의회, 그러니까 참여단이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의회 가서 이게 또 장난질을 치더라고요, 의원들이요. 그래서 이제 의원 간담회를 제가 운영위원장이니까 위원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분과위원장들과 같이 의회 상임위를 찾아가서 참여단은 가능한 살려주라.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간담회도 하고 또 방청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기 직전에 저희가 또 하나 고민을 했던 거는, 그러면 우리가 조금 경험이 있으니 이제 예산 분석 작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실제로 2014년 예산에 대해서 각 단위별로 전공 분야가 다 다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주거, 복지, 뭐 여러 분야의 환경 쪽에 이런 단체들이 있어. 그 단체들이 모여서 자기 분야만 그 예산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 만에 막 부랴부랴 서로 막 이렇게 기본 공부 스터디하고 해서 이 책을 만들어서 의회 전달을 했고, 실제 의회에서 예산안 통과될 때 한 7, 8건 정도가 채택이 됐어요. 채택이 돼갖고 예산이 삭감되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안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14년 올해 이제 참여예산제가 3기가 시작이 됐는데, 올해 목표는 저희가 제도 정착을 위한 조직 정비, 이제 네트워크 내부 조직을 한번 정비해보자. 제도는 어느 정도 자리 잡았으니.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 작년에 했던 2기 평가 토론회를 또 마찬가지로 했고, 이제 하나 저희가 올해 딱 들어서서 이제 쇼크를 먹은 게 뭐냐면, 참여예산, 저희는 조례 참여예산위원회 임기 1년이에요. 1년에 연임에 하나거든요. 근데 지역회의에 있던 위원들이 2기가 끝나니까 임기가 끝나고, 구참여예산도 마찬가지로 임기가 끝나요. 근데 저희가 지역회의는 21개 동이니까 최대한 1,050명까지 모을 수 있고, 구참여예산위원회는 100명까지예요. 근데 구참여예산은 보통 한 80명, 90명 정도가 모이고 지역도 600에서 800 정도 모여요. 근데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이제 저희가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하냐면, 대표님들은 구참여위원으로 가시고 지역에 이제 뿔뿔이 하니까 활동가들이 지역위원, 지역회의로 들어가자라고 했는데, 임기가 끝나니까 구참여회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역회의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에서 어떤 분들이 이게 오고 내지는 중간에 관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체제가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조직이 바뀌어버려서 실제로 이제 지역에서 올라오신 분은 구에서 또 뭘 해야 될지 또 모르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하다 보니까 네트워크도 우리 지금 실제 일하는 팀장님이 이제 어떻게 하다 이제 구참에서 가서 이제 네트워크 이름으로 위원장이 됐는데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1년, 2년 벌써 겪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조정협에서 행정하고 싸우는 법도 이미 스킬이 잡았는데, 이 친구는 그게 없으니까 막 고민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또 지역에 내려갔는데 지역에서 또 전혀 또 지역 활동 대표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혼선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전략동이라고 저희가 얘기하죠. 저희가 21개 동에 보통 한 10개 정도로 관리를 하고 그 중에 7개가 작년에는 전략동이었는데 올해는 4개로 축소가 됐어요. 축소가 된 이유가 네트워크에 있는 활동가들의 배치를 제대로 안배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요거에 관련해서 저희가 참여예산위원회 임기를 사실 2년에 연임을 하던 아니면 뭐 3년으로 한정하던 해서 좀 뭔가 바꿀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올해 특징적인 거는, 일단은 그 지역회의를 하기 전에 21개 동에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회의 하기 전에 아예 위원들이 처음에 의무적으로 듣긴 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듣기 위해서 21개 동에 저희 내부 강사들이 총 7명이 배치가 돼가지고 전부 다 예산학교를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이제 연말에 이제 구청장이 재임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공약을 좀 새롭게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참여해서 연구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행정이 아니라 민에서 이거를 주도할 수 있는 이제 틀이 있으니 연구회를 좀 만들어 달라는 제안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작년에 그 성과였던 예산 분석 작업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올 10월 말부터 11월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총 4번의 이제 예산 분석 학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교육자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민간 어버넌스 같은 경우도 이제 행정에서 이제 저희들이 단체로 모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홀히 대접하지 않는, 좀 쉽게 말하면 대접을 받고 좀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무지하게 많이 썼는데 저희 작년에 이제 저희가
네트워크에서 위원회도 하고 또 네트워크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왔던 성과들이 올해 이제 고스란히 넘어와서 사실은 민간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들이 있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은 이제 저희도 이제 고민이 있어요. 참여자 네트워크가 지금 5년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활동력도 많이 떨어지고 또 제가 이제 네트워크 이 운영 현장을 지금 올해 3년 4년째 하고 있어가지고 이 사이에 또 마을이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됐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마을 사업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무슨 뭐 군대이고 뭐 하여튼 이걸 역할을 나누다 보니까 다른 대표님들이 이 네트워크를 맡아주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일하게 또 젖어서 오기 때문에 좀 더 발전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반성의 기미도 있고 또 하나는 관할에서 어쨌든 네트워크 중에 가장 오래된 네트워크가 이제 실제 운영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서 저희가 네트워크의 본래 참여예산의 본래 기능을 연구회로 돌리고 이 참여예산 네트워크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이제 올해 6.4 지방선거를 겪으면서 나왔던 문제였는데 첫 번째는 그 예산 분석학교를 통해 가지고 이 참여예산뿐만 아니라 관악구 전체 예산을 한번 분석하고 모니터하는 그쪽으로 네트워크 방향을 돌려보자라는 고민이 지금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올해 저희가 6.4 지방선거 때 관악 주민 1000명에게 뭐 묻는 그 정책을 물어봤어요. 1000명에게. 그래서 그 이름이 주주파티예요. 그래서 6.4 지방선거 전에 한번 그 정책 박람회를 해가지고 이것도 의제별로 모아서 구의원, 구청장이 이걸 전달을 했어요. 실제 구청장이 한 대여섯 개 정도의 그 공약은 받은 게 있는데 주민이 주인 되는 파티에서 이게 주주 파티를 했는데 이 반응들이 굉장히 좋고 실제 움직이지 않는 단위의 단체들도 여기에 결합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후속 모임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면서 이 주주 파티에 모였던 이 열정들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 그리고 또 지역에서 저희가 관한 의정평가 활동을 별도로 하는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 활동에 지역의 주민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 의정평가 활동도 지금 올해 2년째 하고 있는데 이런 모임들이 계속 모이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생활정치를 할 수 있는 어떤 가장 모태로서의 영역으로 좀 확대하면 어떨 것인가 그런 고민이 또 하나 있고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고민이 묶어서 이제 대표적인 시민 네트워크 단체인데 최소한 행정과 의회를 정말 주도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그림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걸 지금 저희 단체가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고민의 지점은 연말이 되면 결과나 다시 한번 기회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관악구는 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마칠게요. 운영 방식은 늘 뭐 하도 많이 자랑을 해서 다 알고 계시라고 보는데 일단 저희는 크게 지역회의 참여예산위원회 조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지역회의는 저희가 21개 동에 각 동마다 50명 이내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이 이 중에 15명이 넘으면 안 돼요. 그리고 참여예산위원회는 이 지역회에서 올라온 안건들을 다시 거둘 수 있게 그래서 지역회에서 각 동마다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에서 21개 동에 42명이 들어오시고 나머지 58명은 신청사로 받습니다. 개인 접수 받아서 총 10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100명 이내에 있는 참여예산위원회가 5개 분과로 나뉩니다. 그래서 각 분과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뽑는데 여기에 저희가 조정협의 가기 전에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전체 참여예산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있고 총위원회가 있고 각 분과별로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에서 총 18명을 운영위원회로 저희가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실제로 해보니까 이 조정협의의 마지막 사업수나 사업안이 올라오면 저희는 여기에 각 국장들, 행정부처에 5개국의 국장님들이 참석을 하셔요. 그 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그 구청장님을 조례 위원장으로 넣은 이유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대표가 책임을 져라 그런 자리고 제가 여기에 이제 위원장 할 때 부위원장으로 참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장들이 오는 자리다 보니까 중간에 지역에서 올라온 의견들이 무시되고 자기 부서에 꼭 필요한 예산을 중간에 끼워넣기라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작년에 그런 경우가 한 2건 정도 있고 또 의원들이 중간에 조정위에서 끼워넣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일단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절대로 이거는 주민의 의지와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자른 경험이 있어서 부랴부랴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중간 요런 조정 작업들을 조정회의하고 참여위원회 조정 작업을 운영위원회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다른 이제 이름만 다를 뿐이지 다른 지역은 다 똑같이 한다고 보고 저희가 이제 참여예산 그 조례를 1년에 걸쳐서 만들어 놓고
지금 저희도 또 참여예산 그 제도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운영을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올해 이제 조례 개정 작업을 할 예정인 내용인데 첫 번째는 참여 기회 보장 면에서 본다면은 예산 확보가 너무 한정돼 있는 거예요. 끼케야 찾아가는 예산 확보가 좀 넓었는데 사실 직장인이나 아니면 장애인, 예산 확보 오지 못한 장애인들 그리고 시장이나 아니면 장사를 하신 자영업들에 대한 이런 찾아간 예산 확보를 우리가 좀 조례에 넣지 못했고 실제 시도를 못 해봤기 때문에 좀 예산 확보가 다양해야 된다는 이런 고민이 있고 위원 자격의 제한과 확대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지역회의에 그 50명 중에 15명이 주민참여예산 위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올해 이제 3기 되니까 지역이 또 동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참여예산위원회가 실제로 15명밖에 지역회의에 안 왔어요. 그 15명 중에 12~13명이 통반장의 지역위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형식적이고 회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회의록도 없고 그냥 쓱쓱 올라오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직능단체 참여에 대해서는 많이 제한을 두되 대신에 우리가 사회적 약자, 특히 청소년이나 아니면은 성소수자 이런 분을 적극 참여해야 된다라는 조항을 조례에 넣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만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은 회의를 하려도 휠체어를 타신 장애인들도 저희가 여기 단체에 이제 장애인 단체가 있긴 하지만 회의 참석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좀 의무화하는 걸로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하나고 저희 위원들의 임기를 아까 얘기했던 그런 착오를 안 겪기 위해서는 임기를 좀 연장하는 방안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업 제한 방법이 다양한데 저희가 사업을 항상 그 시기만 서울시 참여 요때 그다음에 부는 요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시적으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 그래서 이제 1년 내내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제 건의가 된 게 그 동사무소에 그 비치함을 참여예산 그 의견함을 넣어서 그 상시적으로 받으면 그거를 뭐 일정 단위 모아가지고 참여예산 위원들이 검토해서 이제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이런 방법들을 알아보자라는 이런 고민들이 있고 그다음에 권한의 확대라는 거는 우리 참여예산 위원들이 말 그대로 심의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구참여예산 위원들 같은 경우는 사업을 그 참여예산 그 분과 이름으로 사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으로 좀 확대를 해보자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있고 참여예산 범위의 확대는 아까 저희가 초반에 그 말씀드렸던 고민이랑 똑같은데 참여예산뿐만 아니라 구 예산 전체를 참여예산으로 한번 확대를 해보자라는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군데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랑 굉장히 다르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저희는 이제 그 서대문 이제 주민참여예산 모임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 네트워크나 이런 게 아닌 게 저희는 이제 처음에 그 구에서 했던 주민참여예산 학교 때 수강했던 분들이 뭐 첫 강 끝나고 뒤풀이하고 둘째 강이 끝나고 뒤풀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모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들이 좀 이렇게 이 제도가 되니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수업 듣던 소위 말하는 생판 평상시에는 모르던 분들과 수업 같이 듣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했던 거고요. 저희 항상 하면 뒤풀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동네나 다 뭐 회의하고 뒤풀이 하긴 하지만 뭐 뒤풀이가 별로 특별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화성시 가가지고 서대문 사례했을 때도 계속 질문 받았던 게 아니 그래서 너네는 왜 그렇게 친해지고 왜 이렇게 뭐 어떻게 밖에서 보기엔 잘 되냐 이렇게 묻는데 저희 뒤풀이 열심히 한 거밖에 없는데 이래도 계속 이제 물어보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히 이제 그걸 잘 모르긴 하겠는데 아무튼 저희 그 진행했던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2011년부터 서대문구가 주민참여예산 그 제도를 운영을 했고 그 전에 이제 뭐 거기에 관심을 갖는 시민단체가 있었거나 어떤 활동 혹시 뭐 예산 감시 운동 이런 걸 한 건 없어요. 서대문구도 이제 시민사회단체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의 그 지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1차 주민예산학교 수료하신 분들이 아까 말했던 대로 모여가지고 뭐 몇 번 이야기 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임을 만들어 보자. 근데 이 모임을 만든 거는 사실 위원회가 그 구성되기 전에 이렇게 뭐 모임 비스무리하게 사실 저희 모임 이름이 정해진 것도 그 첫 모임을 하고 카페를 만들었는데 카페 이름이 서대문 주민참여예산 모임이에요. 그래서 그냥 모였을 때 그 이름으로 하자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별 생각 없이 뭐 이렇게 됐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박스에 있는 거는 지금 옆에 계신 분이 그 첫 해 하고 나서 이제 평가에 대해서 쓰신 건데
여기를 보면 저희가 구청의 로드맵 잘 따라간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아무튼 뭐 구청의 이런 노력이 좀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그 각주 1번이 어디 사라졌긴 했는데 5번에 보면은 주민에 대한 정의를 저희는 이제 제가 다른 그 조례를 보지 못해서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개정을 할 때 이 조항을 넣는데 거기는 좀 이제 이 주민 그 규정이 좀 특이하게 뭐 이제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혹은 이제 사업 소재지에 있는 뭐 근로자들이거나 혹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뭐 이 정도는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뭐 아무 그것도 없지만 여기서 그냥 활동하는 사람들. 예. 그래서 뭐 관악에 계신 우리 박명 대표님이 서대문구에서 활동하셔도 서대문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신청하실 수는 있죠. 예. 뭐 저희는 이제 그렇게 구조를 만들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렇게 자발적으로 좀 모이시던 분들이다 보니까 되게 그 다양한 분들도 계시고 독특한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서울시에서 무슨 그 행정 어떤 거 발표를 할 때 저희가 가가지고 뭐 갑자기 술 먹다 연극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발표를 연극으로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좀 끈끈해지는 사업들을 좀 의도하지 않았지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쭉 이제 어떻게 했던가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카페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모르던 분들이 모이니까 당신은 뭐 하던 사람이냐 어쩌고저쩌고 막 그 초기에 그 쓸데없는 이야기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하면서 대꾸하고 뭐 이러면서 카페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지금 뭐 카페 한다고 해도 어떤 모임은 잘 되진 않는데 뭐 이게 그 4년 전에도 사실은 그런 분위기였던 거잖아요. 근데도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서로 사진도 찍어서 올리고 디프리 뭐 소감도 올리고 뭐 이랬던 것 같고 이제 디프리가 뭐 다른 데도 전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보통 또 이렇게 강의하거나 회의하거나 가면은 다 연속 과정인 거잖아요. 가서 아 나는 이 안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고 강사가 이 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한다. 당신은 어떠냐 뭐 이렇게 주고받고 하고 하다 보니까 뭐 또 친해지기도 하고 그 디프리를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이해가 소위 말하는 속성으로 좀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일종의 야매도 좀 있을 수 있긴 하지만은 저희들끼리 막 이렇게 주고받고 소위 말하는 문답식 교육도 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좀 진행이 됐던 것 같고요. 뭐 디프리 비용을 이제 보통 이렇게 관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거나 하면은 좀 이렇게 어르신들이 좀 이렇게 뽀대나게 쏘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전 쏘시려고 하는 것도 맞고 이거 N분의 1로 하자. 돈 문제 갖고 이렇게 모인 사람들끼리 또 누구 하나에 쏠리고 이러면 좀 좋지 않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관계 자체가 안 얻어먹으면 서로 떳떳해지고 깔끔해지잖아요. 그래서 좀 수평적인 관계가 되고 뭐 별 이제 부담이 없이 서로 이제 먹은 만큼 되니까 자주 이제 좀 뭉쳐서 다녔던 것 같고요. 네, 뭐 핵심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지역 양성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더 이제 실력이 쌓아졌던 것 같은데 그 지역강사 양성 과정 이제 저희가 그 주민참여예산학교 심화 과정으로 듣고 난 다음에 그 동별회의 할 때 이제 설명회를 저희가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강의 안에 대해서 공통 PT를 만들고 또 이제 설명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주민들 앞에 나가서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그냥 얼버무리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또 한 2번 정도 모여가지고 서로 시강하는 것을 봐주고 아, 발음이 이러면 안 된다. 혹시 그때 갔을 때 주민들이 집중 안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쭉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제 봐줬던 거죠. 그래서 이제 동별회의가 갖고 주민참여예산 저희는 이제 설명회 다른 데 보면 이제 주민참여예산 뭐 학교 뭐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거창하지는 않고 한 5분 10분 정도의 주민참여예산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저희 동별 지역회의 하면 한 200명 정도 오시는데 그렇게 이제 좀 간단히 설명하고 뭐 제안 받고 우선순위 이렇게 정하는 그런 걸 했었고요. 그래서 강의는 저희가 이제 14개 동인데 14분이 각자 이렇게 강의를 하셨던 거고 그 다음에 또 강의하지 않으신 분들도 돌아다니면서 뭐 사진 찍어서 카페 올리시고 지역 후기 올리시고 뭐 이러면서 뭐 어떤 것 하나라도 다들 참여하는 형태로 됐던 것 같아요. 뭐 아니시면 뭐 음료수를 사오시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랬던 것 같고요. 그 이제 이 이후에 이제 동별 지역 회의에서 위원들을 이제 첫해 이제 그렇게 선출해가지고 14명이 됐고 또 그 외에 2배수 정도로 해가지고 뭐 전문 분야로 해가지고 또 저희가 위원을 받았는데 좀 이런 열기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위원회 신청도 구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오버 접수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갔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좀 다른 데는 다르게 이제 그 동원식이 아니라 좀 이제 한 14명의 살이니까 한 52명 정도가 됐는데, 근데 하고 싶어 하신 분들 위주로 이렇게 좀 보였죠. 그래서 첫 해는 열기가 정말 좀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소위 말하는 구의 예산을 일종의 뭐 감시 내지는 편성에 대해 관여하러 왔는데 뭐 꼭 우리가 수당을 받아야 되냐. 그래서 그것 갖고도 초기에 경론을 벌이다가 수당을 이번에 받지 말자. 그래가지고 이제 첫 해는 안 받았고, 수당 안 받았다니까. 네, 두 번째 해부터는 뭐 꼭 돈을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한 건 아닌데, 이게 이제 두 번째 해가 되니까 또 출석률이 또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지어주면서 좀 책임감을 높여보자. 근데 책임감을 높여줄 만큼의 돈을 지어주지 않아서 그런가, 뭐 한 4년 되니까 그렇게 썩 그렇게 출석률이 높아지지는 않긴 한데, 그 첫 해만 그렇게 하고 둘째 해부터는 또 이제 수당은 지급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모든 안건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다녀서 이제 꼼꼼하게 저희가 같이 이제 위원들이 한눈으로 바라보고 토론하니까 좀 더 이제 생동감 있게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첫 회 뭐 이렇게 회의하고 이럴 때는 뭐 7시에 모여갖고 새벽 1시에 끝나고, 또 새벽 1시에 끝난다고 집에 못 가게 또 뒤풀이 다 또 붙잡고 뭐 이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나고 나니까 뭐 할 게 없잖아요. 사실 위원회는 우선순위 결정하고 나면은 거의 할 게 없고 이랬는데, 또 사람들이 모여갖고 서대문에 마을 축제 한다고 하니까 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잘 되려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축제 가가지고 우리가 이걸 알리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제도를 알린다고 하면 사람들이 재미없어 하니까, 또 지역아동센터 하시는 분이 자기가 비즈 뭐 공예 뭐 이런 거 할 줄 안다 해갖고 또 갖고 와서 몇몇 사람들은 그 아이들하고 그거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앉아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했던 걸 했고, 이제 이게 좀 발전되니까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가가지고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이런 겁니다 하는 설명회로 좀 이제 발전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전반적인 저희 그 서주참여 활동들이, 저희가 이제 그 평가회 같은 경우도 어떤 사업을 하면 꾸준히 이렇게 평가회를 좀 했었어요. 보통 보면 이제 첫 해는 되게 좀 세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좀 느슨해지는 경향들이 있는데, 뭐 동별회의 하고 나서도 평가회를 하고, 위원회 활동하고 평가회하고, 현장 조사하고 또 평가회하고, 또 이게 전체 사업에 대해서 또 항목별로 했고, 이제 구청, 구의원들, 또 시민단체 이렇게 불러가지고 평가회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서주참이 계속하면서 쭉 이제 좀 성장을 했던 것 같고, 이런 평가회가 뭐 위원회하고 같이 하긴 하는데 이건 이제 서주참이 이름으로 했던 것 같고요. 서대문구와 이제 시민사회단체가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족하다 보니까 시민사회단체가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여하거나 이랬던 거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초창기에 이제 서울대문구청에서 주민참여예산 학교를 한다고 할 때 저도 이제 밖에서 주민참여예산 학교를 이제 준비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이제 구에 전화를 해봤거든요. 강사가 어떻게 되냐 물어봤더니 좋은예산센터 부른다고 하길래, 사실 저도 부르면 강사가 좋은예산센터밖에 없으니까 비슷하니까 그냥 뭐 굳이 우리가 또 따로 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위 말하는 구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고 하는 이제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뭐 너무 좋으신 분들도 많고, 뭐 여기는 이제 2010년부터 한 1년 동안 이제 서대문구에 도입하려고 준비를 했던 것 같고, 그때부터 쭉 이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도 담당을 이제 쭉 하고 계셔가지고 이야기는 되는데, 고민은 이제 이 다음에 이제 누구랑 파트너가 돼서 할 거냐 뭐 이제 이런 고민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2011년 서주참이 이제 만들어진 이 시기 때쯤에는 그 서울 분위기도 그랬지만 서대문에서도 시민단체가 없는 단체들도 발굴해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려고 하는 그런 좀 이제 분위기들이 서대문 전체에 있다 보니까 좀 이제 그런 에너지들이 그런 이제 그 단체 활동가들이 아니신 분들한테도 좀 이렇게 기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모임이 만들어졌던 것 같고, 다만 저희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민단체들은 정말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관심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서주참이라고 하는 데가 알아서 관여하고 알아서 이제 풀어나가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데에 대한 좀 고민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서주참이 이제 저희가 그 다음 해부터는 커뮤니티 지원 사업이라고 구청에 있어요. 그래서 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받고 하다 보니까 뭐 사업도 불분명하고 이거를 좀 쓰는 방식도 좀 불분명하고, 또 구어의 관계 설정이나
특히 이제 지역에서 좀 어르신들은 이제 구하고 관계 맺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다못해 뭐 단체에 등록을 해야지 뭐 서주창 이름으로 구청장도 만나러 가고 어디 이제 과에 가갖고도 좀 큰 소리 할 수 있을 텐데 왜 안 만드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단체 등록까지 갔는데 사실 만들고 보니까 이게 회칙 제정을 하고 뭐 법적 지위를 갖는 조직이 됐다는 의의는 있는데 구하고 관계에서 어떤 변화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네. 사실 그 전에도 뭐 우리 회의하려고 하는데 공간 좀 해주세요 하면 잘 해줬고 또 그때도 사실 우리 지원금이 없었던 거고 뭐 비용이 민간단체가 됐다고 해서 뭐 지원금이 높아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회칙이 있으니까 막 이제 1년에 한 번씩 또 총회를 제대로 해야 되고 서문 오냐 안 오냐 이러고 지금 지방선거 이후로 저희 임원진들이 뭐 출마하고 어쩌고 하면서 좀 다 정리가 됐거든요. 근데 그럼 다운 사람들 그냥 비영리 민간단체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모임이었으면 야 너 네가 해 이러면 됐을 텐데 총회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조직이 약간 좀 경직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서주참이 한 4년 동안 이제 해왔던 활동들이 그 화성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위원회하고 이 관계가 설정이 여전히 좀 모호하긴 해요. 그리고 특히나 첫 해는 서주참 회원들이 대부분 다 위원이 되다 보니까 서주참 활동인지 위원회 활동인지 구분도 좀 안 됐던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서주참 회원 중에 다들 위원회를 했던 건 아니지만 그런 모호함이 있었고 둘째 해가 되니까 이제 또 다른 분들이 수혈되면서 그분들은 이제 서주참이 서대문 주민참여예산 모임의 준말인지 아니면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준말인지 모르고 자, 서주참 모임합니다 그러면은 따라왔다가 술 먹다 보니까 아 이게 위원회가 아니었어요? 막 이러시기도 하고 아니, 오면은 다 이렇게 담당 공무원들도 다 오니까 여기 그냥 위원회 야유회인갑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고 이제 이런 불만들이 3년차 되니까 위원회하고 이제 서주참이 이제 갈등 구조로 나오고 4년차 됐을 때는 이제 저희가 임기가 규정은 없어요. 근데 이제 한 3년 했으면은 너무 터줏대감처럼 우리가 자리 잡고 있는 게 좀 문제다. 뭐 그 다음 오신 분들이 좀 이제 새롭게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전 소위 말하는 선배랍시고 좀 계속 자리 잡는 건 문제다 했고 대부분 이제 3년 되신 분들이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3년 하고 이제 그만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원회 연속성도 좀 부족해지고 이제 서주참여에서도 좀 많이 안 들어가니까 이제 위원회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주참 활동 자체가 아예 미약해져 버리는 이제 그런 이제 문제점도 좀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꾸준히 해왔던 사업들은 이제 월마다 모여가지고 원래회의 하면서 뭐 동네 뒷담화도 좀 까고 어떻게 구가 이제 하는지 좀 그런 얘기도 하고 위원회 얘기도 좀 하면서 뭐 그래도 주제는 항상 이제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어떻게 잘 굴러가는지 뭐 이런 고민들을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전 기획회의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구에서 이제 뭐 동별회의를 할 때, 혹은 참여예산학교를 할 때, 뭐 분야별 회의를 할 때, 뭐 현장조사, 뭐 그다음에 평가회를 할 때 저희가 전체 그 사업을 하기 전에 구하고 서주참하고 모이던가 구하고 위원회 서주참이 모여서 하던가 뭐 사전 기획회의를 좀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또 그게 잘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 본 사업도 좀 잘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참여예산학교나 찾아가는 예산 설명회는 사실 이거는 이제 구하고 서주참과 같이 하는 사업으로 좀 규정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위원회가 좀 사실 좀 불만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위원회가 약간 그 자료 축적이나 연구 축적이 좀 그 2년 내지 뭐 1년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그 연속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뭐 장기적으로 결국은 서주참하고 갈 수밖에 없는 형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위원회는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제 동별 지역회의와 분야별 회의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 그 서주참에서 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동별 지역회의 같은 경우에 뭐 그 주민 설명회 같은 경우도 이제 서주참에서 여전히 그 강의안을 하고 뭐 시강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봐주시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주참에 이제 영향력이 떨어지고 저희도 거의 좀 이제 힘들어하는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 좀 자체적으로 하거나 저희가 이제 위원회에서 말 안 나올 정도로 가서 도와주거나 뭐 이런 정도로 좀 하고 있고요. 분야별 회의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동단 이제 자기 동네 단위로 이렇게 사업이 풀어진 것에 대해서 좀 이제 문제 의식을 갖고 뭐 장애, 여성, 교육 이런 분야로 분야별 회의를 했고 작년에는 이제 분야별 회의를 못 했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장애 여성 교육 이제 말고 또 다른 형식으로 해보자 해서 청소년 예산학교를 하고 예산학교 과정 속에서 청소년 분야별 회의를 했었고요. 근데 좀 더 이제 이것도 연구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긴 한데 또 이제 운영 모니터링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거의 대부분 위원회 활동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위원회 모니터링이 됐어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회에 또 많이 안 있다 보니까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자기 활동이 있으니까 다 못 쫓아다니겠더라고요. 또 위원회 회의를 해도 뭐 거의 2주 동안 몇 번씩 하니까 또 현장 조사 다니는 것도 위원 아닌데 또 발품 팔기도 되게 애매한 뭐 이런 정도의 좀 고민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풀어질지도 좀 과제인 것 같고요. 2012년부터 도입된 이제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 한마당에 뭐 위원회들도 다 같이 가서 도와주기도 하지만 이제 서울참이 그간에 좀 해봤던 그 까락으로 가가지고 많이 이제 도와드리고 제안자가 못 오면 저희가 이제 제안 설명을 하기도 하고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린이 놀이터 만드는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희 동 사업이 아닌데 뭐 주변 저희 서울청 회원들이 젊은 사람이 이런 거 해야 돼 해가지고 그때 유치원 복장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서 있었고 뭐 이렇게 설명도 하고 했는데 이게 그 주민 그 모임에서 이런 걸 되게 좋아하니까 저 이런 거 싫어하기도 되게 뭐예요. 나이 드신 분들도 막 이제 이런 거 복장하고 오셔가지고 하고 뭐 어떤 형님은 여자 교복 입고 오셔가지고 뭐 스타킹 신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근데 분위기가 이제 이러니까는 어쨌든 뭐 이렇게 지원도 꾸준히 쭉 하는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그 조례 이제 그 32페이지 보면은 조례 저희 서대문 주민참여 예산 모임이 지원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그 조례에 이제 서대문 주민참여 예산 모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박혀 있는 거죠. 뭐 이제 구가 이거를 뭐 무시한다고 해서 어떻게 화를 낼 수는 없지만 이게 일종의 근거 정도로 해가지고 구하고도 좀 이야기하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동별회의 때는 구가 좀 원활하게 저희하고 이야기를 못했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동별회의 보이콧해야 돼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규정에 대해서 좀 과하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어쨌든 구하고 관계를 맺는 정도의 조례인 것 같습니다. 서울참위원회 관계가 계속적으로 이제 불분명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위원회는 어쨌든 이제 조례 근거에서 만들어진 이제 구청 기구고 그래서 이제 뭐 예산이 투입돼서 이제 운영이 되는 거고요. 주로 이제 주민들의 제안 사업에 대해서 심의 토론을 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정도의 위원회인 거죠. 근데 뭐 위원회 이제 역할이나 그런 데 보면은 뭐 주민 의견 수렴을 해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긴 한데 뭐 실제 예산을 제대로 우리가 이제 뭐 1, 2년 해갖고 예산을 막 잘 벌 수도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산 편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기는 좀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청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옆에 있는 서울시 이제 조례에 규정된 뭐 지원 협의회나 뭐 타 지자체는 연구 그 조례에 있는 모임과는 이제 좀 다르게 저희 이제 자발적인 이제 모임이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대로 조례에는 있지만 구가 저희랑 굳이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구에 대해서 뭐 항의할 수는 있지만 이게 어떤 뭐 근거지가 크게 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되도록이면은 사이좋게 사업을 하자 뭐 이런 분위기인 거고. 그래서 이제 전 서울참의 이제 좀 위상이나 그 역할들은 좀 진중하게 좀 연구나 이런 그 자료 축적을 하거나 아니면은 동네 이런 그 대중적인 붐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역할이 서울참의 역할이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인가 동에 이제 소모임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뭐 관악처럼 좀 어마어마한 정도의 그 동회의는 그 동위원회는 아닌데 소모임식으로 해가지고 주민 제안 사업에 대해서 같이 봐주고 현장 조사하면서 좀 이렇게 제안 자체를 좀 이제 내실 있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한다고 봐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청 활동에 있어서는 여전히 위원회와 서울청 활동 모호한 점을 잘 정리해야 된다. 그게 이제 뭐 몇몇은 정리될 수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조직적으로 좀 이렇게 잘 정리가 돼서 위원회 오신 분들은 위원회대로 서울청대로 잘 정리가 되고 또 이제 위원회 그만두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또 서울청 회원으로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벽이 없어지는 좀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회 모니터링이나 이런 이제 진행 활동에 대해서 매뉴얼화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화두인 좀 참신하고 젊은
일꾼들이 좀 이렇게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러는 건데 저 말고 가장 그 젊은 친구 한 명 있긴 한데 거의 제가 이제 막내인 상태로 사실 뭐 단체 활동하거나 다 그래도 제가 다 막내긴 한데 근데 서주참에도 좀 더 이제 그런 그 활력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걸 어떻게 할지가 이제 고민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뭐 서주참 전체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 있긴 하지만 이건 이제 제 개인적 고민으로서는 이제 서주참은 좀 이렇게 주민참 예산 제도에 관심 있는 분들을 붕업시키는 상태로 좀 대중조직적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뭐 소위 말하는 직장 다니시고 뭐 이렇게 하신 분들이 다 이렇게 연구를 하거나 자료 축적을 하거나 이런데 전문화가 될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전문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주민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좀 조직은 따로 좀 만들어지거나 분화되거나 또 심화되거나 좀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서울시 지원협의회는 조례상으로는 이제 25조, 26조, 27조에 이렇게 구성과 운영, 그다음에 회의 소집, 그다음에 기능에 대한 얘기를 쭉 했습니다. 구성은 15명 이내로 공무원 당을 넘지 못한다던가, 그다음에 공무원 간사는 시 예산 담당관, 과장이죠. 예산과장, 서울시 예산 과장이 서기관인데 이 사람이 하고 이단 사무관 들어오는 것도, 그 다음에 주로 이제 협의 임원과 관련한 부분들이 있고 예산학교를 운영하는 것도 기능으로 보면은 주민참 예산제 운영 조례 및 규칙 개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그 다음에 예산교육, 홍보, 토론을 공청회 등 조치, 그 다음에 지역회의 및 참여예산위원회 개최 등에 대한 전반적 운영에 대한 활동 지원, 시의회와의 협조 방안, 주민참 예산제 평가 및 개선 방안 마련 등이 이제 주요한 이제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운영상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요, 지금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예산 관련 전문가, 시장 추천, 시민단체 추천이 각 2명씩, 그 다음에 시민단체 추천, 기존에 이제 참여예산 네트워크라고 있습니다. 서울시. 여기에는 여기 역사를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2012년 1월 달에 서울시 참여예산 제도를 만들 때 시민단체들이 한 30개 정도가 이제 모여서 서울지역 참여예산 네트워크를 구성했고 이 네트워크가 서울시의 파트너십이었어요. 조례를 만들어줄 때까지. 그래서 한 10대 번의 이제 워크숍과 수업과 이런 회의를 쭉 거치면서 했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제 지원협의회의 그 추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올해까지 그렇게 했었고 서울시의회 의원, 그다음에 서울시 공무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민간에 들어간 사람들이 반 정도가 되는 거고요. 공무원들이 한 2명, 시 추천인 사람들이 한 2명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뭐 올해는 15명까지 채우지 않고 있는데 여기는 참여예산위원회에서 한 분 추천되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이렇게 지원협의에 대한 회의 내용에 대한 것들이 궁금하고 해서 참관 방식으로 해서 분과 6개 분과에서 한 분씩 이제 해석하는 방식, 참관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기능들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15페이지 밑에 보면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 지원협의 특징은 지금 8월부터는 매주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침 7시 반부터 9시까지. 누가 해요? 그래서 그 정도 감당하지 못하는 참석 그래서 최승우 씨도 제가 요청했는데 안 하시겠다 그랬고. 근데 왜? 참여를 제한하는 거니까. 예? 참여를 제한하는 아니 낮 시간에 시간들이 도저히 안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제 예산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에 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산 분석이고 아니면 참여 예산이 되거든요. 여성들은 참여하기 어려워요. 예? 여성들은 참여하기 어렵죠. 어떤 분들이요? 여성들. 그래서 여성분들도 다 여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7시도 안 해요. 서울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협찬 모임이 있어요. 근데 저희 일부러 이제 회의가 낮 시간에 잡힐 수가 없더라고요. 일정들이 안 맞아요. 여성 친화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주요 내용은 이제 당면한 뭐 제도 운영에 대한 의견 개진이나, 그 다음에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일상적 평가 및 개선을 마련하는 것들,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 온예산위원회, 백서발간위원회 등에 대한 지원, 각종 위원회에 대한 지원 요청을 올리거든. 회의 개최는 여기는 지원형 회장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제 계속 요청을 한대요.
그다음에 저는 하부제 방식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현상인 거고 특징원에서는 민간 주도의 구성 및 회의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도 운영과 관련한 대부분의 것들을 여기서 이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결정난 사항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조례나 운영 계획이 대부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임기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참여를 최대한으로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회의 안건지를 보고하거나 할 수 있는 예산 이제 총괄팀장하고 예산 과장만 이제 참석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 공무원들이 오시는 분들은 회의 운영을 위한 이제 실무적 지원을 하러 들어오시는 분들이고, 그 다음에 제도 운영에 대한 이제 실질적인 권한을 분열을 통해서 참여단체 전반에 다양한 방안들을 여기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도 운영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 제도 운영에서 운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결정 권한이고 위원회의 결정 권한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위원회 결정에 대한 문제들 제도 운영에 대한 권한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회 운영에 대한 결정 권한은 절대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존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매년 제출된 운영계획 및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의 권한, 그러니까 위원회하고 충돌되는 지점들이 있는데, 왜냐면 위원회가 가지려고 하는 권한이 뭐냐면 결정 권한과 개선 방안을 같이 가지는 것들은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왜냐면 결정 권한을 계속 강화시킨 방향으로 독점적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권한이 있으면 책임이 따라야 되는데 그 책임을 책임을 추궁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될 수가 없어요. 그러한 문제들이 때문에 이제 위원회하고 이제 갈등 양상들이 발생되는데 그러한 문제, 지원협의회가 제도 개선이나 평가, 개선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위원회에서는 불편한 거예요. 본인들이 다 하고 싶은 만큼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일정한 견제 장치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서울시 자치구 지원협의회 참여선위원회 사각관계의 생산적 긴장관계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긴장관계는 굳이 해소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 긴장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제도의 발전적인 발전, 게 물론 불편하죠. 평가 토론 같은 데면은 거의 이제 지원협의회에 대한 윤곽 폭격들이 쫙 오는데 그래서 뭐가 어떤 게 왜 문제가 거냐 지원협의회 근거를 말씀해 주십다 그러면 실제로 근거를 이렇게 구체적 근거를 대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지원협의회가 다 하는 거 아니냐? 다 한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이게 인정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런 게 일정하게는 위원회가 하죠. 왜냐면 위원회는 서울시위원회 500억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습니다.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만든 책임들을 정확히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질 수 있는 체계가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들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지원협의회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초기에 30개 단체들이 모였지만 서울이 가진 특징이 뭐냐면 마을 사업들이 도입되면서 마을 사업으로 지역에 있는 자치구에 있는 단체들이 서울 제도에 대한 관심보다 자치구에 대한 관심을 쭉 내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바깥에서 있었던 이제 네트워크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대단히 좀 부실화되면서 새로 올릴 수 있는 사람들, 발굴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광역에 대한 제도이고 자치구의 문제를 가지고 50%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다음에 어떤 결정 권한이 있는 줄 알고 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제도를 그러니까 지원협의회만큼은 그러니까 특정한 자치구나 특정 단체에 연관돼서 고민하거나 제도를 설정하지 말자고 하는 암묵적 합의들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 이제 배제하고 하려다 보니까 사실 많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무력이 대단히 가진 경우입니다. 지원협의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의 기능 플러스 사무국의 역할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서울시 제도 특징이 뭐냐면 그럴 때 민간 위탁 외부에다가 위탁을 주지 않아요. 행사를 크게 해도 3,000명이 들어오는 행사에서 위탁을 주지 않아요. 35명 예산과 예산 담당까지 35명 플러스 민간에서 들어간 지원협의회 6, 7명이 같이 실무력을 다 담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지하게 힘들죠. 그래서 예산학교를 하면은 예산학교는 지원협의회가 개최돼요. 강사 다 섭외 다 하고 그 다음에 지원협의회 하는 건 뭐 강사하시는 분들 강사비 준 거 빼놓고 별도가 따로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이제 실무적인 것들, 그다음에 예산학회 하는 문제들이나 이제 국가위원회 들어가는 국가위원회가 회의 보좌 하는 문제들, 운예산위원회에 대해서 서포트하는 문제들. 그리고 운예산위원회는 뭐냐면 전반적인 예산 편성 방향, 의견에 대한 내용들을 분과별로 모아낼 수 있게 한 명씩 들어가서 이렇게 보좌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최소한 그 분야에 대한 예산 전문가들을 같이 데리고 와야 되는 것들이 있고, 한 사업들을 지금 이제 지금도 지금 막 하고 있어요. 담당하는 이제 실무 간사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제 저한테 문자를 보냈거든요. 너무 힘들다. 왜냐면 다 외부 인사 섭외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말만, 그러니까 여러 요구들이 많으신, 그러니까 분과별 위원들이 한 대여섯 분 되거든요. 그분들 딱 맞춰서 의견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서울시는 조례에 이번에 이제 지방개정법이 만들어지기,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부터 의견서가 의회에 제출되는 것을 조례에 명시를 해놨었거든요. 그러한 이제 의견서 만드는 것들을 이제 지원협의회에서 지원했었고, 또 백서 만드는 것 또한 지원협의회 한 분이 이제 1년 동안 계속 들어가서 이제 그걸 이제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대단히 많은 이제 실무력들이 요구되고 있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연구회 같이 일주일에 한번 자문하는 방식, 자문 기구는 아니고 실질적인 이제 권한과 실무를 담당을 하는 데다 보니까, 왜냐면 저희가 다음 주 회의 안건이 있고요. 12월 달까지 운영 계획과 조례 개정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을 예선까지 준비하지는 않거든요. 결국은 지금 그러니까 지원협의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안을 가지고 근데 거기에 맞는 한 장짜리라도 좀 제출을 해서 토론할 수 있게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빡세죠. 그래서 와서 이제 다른 위원회나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다른 이제 서울시에 있는 다른 위원회처럼 와서 앉아서 이렇게 좀 자문기구처럼 왔다 가는 정도로는 본인들이 감당이 안 돼요. 왜냐면 그러한 정도면 본인이 힘들어 하거든요. 여러 가지 요구들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들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기를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전히 이제 지원협의회는 과제들은 있습니다. 가장 여전히 지원협의회에 가지고 있는 역할과 권한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이 좀 온전한 방향이요. 그러니까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고 발전하기 위한 과정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끊임없는 다른 고민과 노동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편은 저도 지금 3년째, 원래는 이제 2년차 하고 그만두려고 했거든요, 지원을. 그런데 사실 그렇게 풀이 넓지가 않습니다. 인력 그런 정도의 이제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이해의 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죠. 외국의 이런 분들도 좀 하시려고 그러면 요청드리면 좀 너무 멀거나 의정부에서부터 오셔야 되거나. 저는 부가직이었어요. 지난번 그래서 이제 이호 소장한테도 얘기했던 건데 사실 만만치들이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초기에 이제 했던 이제 화승수저 같은 경우는 용인에서부터 아침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이상 전에 이제 저희 나와가지고 겨울 되면은 겨울에는 좀 시간을 좀 늦춰요. 한 8시 정도. 하승수 변호사 같은 사람이나 되니까 사실 여기 이런 일을 하시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누가 일을 여기 누가 주지 않았어? 지금 누가 가니까 누가 오실까 여기에. 그래도 너무 빡세 보이는데. 근데 저기 와서 이제 그래서 아까 전에 저번에 이제 연구회 같은 이런 연구회들이 가지고 있는 일정 한계는 여기 권한을 행사한다면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어떤 데 회의할 때 연박도 줘요. 그렇게 좀 왜냐면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참가하고 오신 분들한테 발언권을 별도로 규정을 하지 않고 같이 회의하거든요. 근데 아까 이게 말씀드린 저는 협의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다수결을 결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처음에 회장 뽑을 때 또 다수결을 한 번 하다가 이제 안 했던데 하성수 회장이 앉힐 때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 인력 풀들을 어떻게 이제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서는 사실 이제 위원회 활동하셨던 분들 중심으로 해서 바깥에서 그러니까 서울시 예산 모니터링 단을 꾸려서 좀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그러한 분들 중에서 이제 발굴해내고 키워내려고 하는 사업들, 양성해내는 프로그램들을 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우리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단히 지금 서울시 제도가 자치구하고 서울광역이다 보니까 자치구 아까 500억에 대한 얘기를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500억에 대한 자치구 때문에 과다한 경쟁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기여할 건지 해야 되는데 위원분들이 그러한 것에도 같이 다치고 대표 선수처럼 뛰는 경우도 있어요. 경기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참여예산 제도를 많이 적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500억 중심으로 다 몰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서울시는 이제 어쩌면 8월달부터 이제 12월까지 이제 쭉 토론하고 있는데 그저께 처음으로 이제 하나 큰 가다가다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도 전반에 대한 새로운 재구성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어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예산위원회 지원, 운영 이런 것까지 다 하신다고 했는데 공무원들은 뭐를 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걸 왜냐면 공무원들은 제 최대한 배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한테 손이 가는 것인가 제도는 되게 딱딱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공무원들이 하는 역할은 어디까지? 공무원들은 회의 실무 준비해줘요. 주제가 250명이니까 그냥 아니거든요. 연락하고 이런 연락하고도 거. 연락은 간사들이에요. 국가 간사들이라고요. 국가 간사들이.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자료는 어차피 이게 유인된다 그래가지고 약간 좀 걸러갖고 썼고요. 저희도 이제 그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구청장이 사실 저희 단체 전 대표님이었고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를 주민들이 참여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공약사항을 잡았던 거고, 근데 이제 사실 인천 같은 경우가 각 구별로 그렇게 많은 단체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딱 있어봤자 인천연대라는 구별 조직과 전체 조직과 이게 구별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성회라는 단체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 외에는 사실은 그냥 복지기관들이 좀 있는 정도 수준이어가지고 사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에 대한 고민들이 컸어요.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만들든 이거는 우리 회원들보다가 주민들이 많겠구나.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컨트롤 타워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부터 사실은 제도 설계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제도에 대한 기획들은 예산실에 맡기고 저는 이걸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하면서 예산팀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어쨌든 이거를 전체적으로 환기를 한번 시켜야 되겠다. 특히 진보정당이 되다 보니까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에서도 이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것들이 컸거든요. 그래서 구청이랑 같이 기획을 해서 토론회를 했어요. 거기에 일부러 구의원들을 여러 불렀죠. 당신네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라. 대신 우리는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갖고 제가 하고 싶었던 컨트롤 타워에 대한 얘기를 토론 문구의 마지막 딱 한 줄로 넣는 것만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 유일하게 구청장이 참여예산과 관련돼서 방향을 지시하는 건 그 토론회가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같이 끝난 다음에 한 30분 정도 토론을 하면서 그때 이제 저희보다 먼저 조례를 만든 데가 연수구하고 부평구였는데, 연수구 같은 경우는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을 위탁으로 하는 걸 중심으로 처음에 짜고 들어갔고, 나중에는 별도의 민간 MOU를 체결한 민간 협력기구를 만들었고, 부평 같은 경우는 연구회가 있지만 별도로 민간 협력기구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조례를 넣는 걸로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부평구 같은 경우 이게 잘 되진 않았지만, 저희 이제 두 가지를 보면서 이게 따로 가면 안 되는데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따로 간다라는 느낌들을 받았던 거고, 핵심은 제도 안에 이걸 어떻게든 넣어야 된다. 그래서 연구회가 아닌 다른 형식의 이름을 만들어서 컨트롤 타워에 만들어야 된다라는 안들을 계속 토론을 했던 거고, 근데 하여튼 의원들의 반대들이 그 자리에서 눈빛으로 딱 느껴지니까 그럼 연구회를 그대로 하되 거기에 지역회의 및 분과위원회를 지원 활동도 한다라는 조항 정도를 한 문구를 더 넣는 걸로 정리를 했어요. 사실 이 문구가 핵심이었던 거거든요. 저희는 이건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조례안을 만들고 굉장히 그 담당자들하고 파트너십을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특히 그 당시 예산팀장님이 우리 참여예산을 하기 전부터 그 전 청장에게도 참여예산 해야 된다라고 기획안 가지고 올라갔을 정도로 좀 예산과 주민참여에 대해서 열려있던 분이라 저희들과 이제 의사소통이 잘 됐는데, 갑자기 연초에 대폭 인사이동이 있으면서 새로운 분들로 다 바뀐 거예요. 담당자를, 밑에 8급 담당자를 제외한 팀장과 실장이 다 바뀐 거예요.
연구의 구성까지는 사실은 제가 다 했거든요. 당연직을 제외한 교수나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설득해갖고 데려오는 역할까지 제가 다 한 거예요. 그 10명을 세팅까지는 딱 마치고 나서 담당자가 바뀐 다음에 이 담당자들도 약간 이제 의아해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연구의 위원들까지 이 사람이 다 알아서 다 정리를 했을까? 근데 그걸 질문을 한 번도 안 하고 첫 번째 연구회 회의를 개최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딪히기 시작한 거죠. 저희 세팅에는 각 단체, 시민단체의 대표자들이 한 명도 안 들었어요.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주민들을 만나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연구에 들어가야 된다는 기본 구조에서 연구회를 짰던 건데, 거기에 이제 대표성을 하기 위해서 의회나 관계 때문에 교수님들을 한 3분 정도 초청을 한 거고, 담당자들은 단순 자문기구로 또 바라본 거죠. 앞으로 첫날 회의를 한 2시간 하면서 연구의 기능과 역할과 관련돼서 2시간 동안 싸우다가 공회전 되는데, 마지막에 사실 정리한 거는 다른 건 모르겠고 위원장, 부위원장 뽑고, 그 다음에 연구회가 어쨌든 부처과 협의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뭐 계속 불러내기는 어렵지 않냐,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실행간사와 실무팀 구성하자 정도로 협의하고, 제가 이제 실행간사를 맡고 부위원장님과 저, 그 다음에 예산팀장, 예산 담당관 이렇게 4명이서 실무팀을 맡기로 한 거예요. 거기까지 딱 하고 1차 회의는 끝났습니다. 연구의 기능과 역할과 관련돼서는 합의되지 못한 상태로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위원 모집 사업을 들어가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담당했으면 딱 뻔하지 않아요? 동사무소 앞에다가 지역회의 위원을 모집합니다. 사실 그 이상을 나갈 수도 없었던 상황이고, 공무원분들도 참여 예산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안 됐고, 그래서 제가 홍보문안을 만들어갔죠. 홍보문안 만들어가고 찾아가는 설명회를 해야 된다. 저 연구위원들이 돈 안 받고 하겠다. 장소와 조직만 해달라. 그런 것들을 이제 기획안을 쭉 가지고 가서 들이밀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이 사람들을 그냥 와갖고 말만 하다 갈 사람으로 봤는데 이 사람들이 직접 나서서 한다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연구의 기능과 역할과 관련돼서 공무원들하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 간에 통해지는 첫 번째 계기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19개 동과 그게 이제 아파트 입자 대표회의, 성당, 그 다음에 각 모임들까지 해서 대략 한 60, 70곳 정도를 찾아다니면서,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조직해 준 거는 이제 동상손만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조직하면서 실제로 위원 모집 작업을 같이 한 거예요. 딱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고난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공무원들이 이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사실 거기서 50% 정도는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연구회의를 하면서는 그럼 위원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 조례는 그것 관련해서 어떠한 기준도 안 놔뒀거든요. 왜냐하면 이거조차도 사실은 의회에서 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모든 것들을 연구해서 한다라는 저는 그 고민 속에서 안 했던 건데, 다행히 그런 기회가 와서 일단 첫 번째 주민자치위원장은 배제한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안을 낸 게 아니라 저희 연구의 위원장으로 계신 인천대 교수님이 해야 된다. 주민자치위원장이 워낙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하면 안 된다 라는 안을 편하게 내주셔가지고 공무원들도 동의하면서 딱 갔던 거고, 그 외에는 되게 편하게 작업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위원 선정까지 실무팀에서 실제로 들어가갖고 OX를 한 거죠. 이 사람이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확실하게 실무팀 내에서는 파트너십을 마련하는 것들이 됐고, 다음 단계가 이제 그러면서 저희는 내적으로 준비했던 게, 그러면 지역회의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를 예를 보더라도 사실은 남동구에 적용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저희의 가장 큰 고민은 조례 안에 지역회의 지원이라는 명목을 넣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고민들을 이제 연구의 회의가 아니라 내적으로 들어오는 활동가들끼리 같이 했죠. 같이 하면서 그렇다면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나 동사무소 하는 회의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타파해야 된다. 그래서 첫 회의는 회의가 아니라 모더레이터 방식으로 교육하는 방식을 가져가자. 그래서 연구위원들이 직접 다 지역회의를 들어가자라는 것을 결정한 거고, 여기 자료에 나온 3단계 회의 방식을 제안하면서 모더레이터 교육을 실시한 거예요.
이것도 이제 3단계 교육이 이거는 좀 많이 다듬어진 거고 처음에 좀 거칠었어요. 거친 것들을 연구회 회의를 통해 계속 지속적으로 좀 다듬어갖고 나온 거고 그렇게 이제 1차 회의를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좀 자연스럽게 2차, 3차 회의를 들어가게 됐는데 오히려 동사무소에서 이걸 담당하는 행정팀장들이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희 2차 회의가 변경됐는데 그날 계시냐고. 그러면은 제가 일정이 안 되면 좀 다시 조정하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제 동사무소 행정팀장들도 저희를 찾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들이 만들어진 거죠. 이거는 이제 사실 이제 공무원과 주민이 직접 만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든 간에 두 가지 중 한 가지였잖아요. 싸우거나 아니면 공무원이 주도하거나. 근데 그 사이에 완충작용을 하는 것이 사실은 연구의 이론이었던 거고 저희는 첫 회의를 통해서 그거를 충분한 성과로 만들어냈던 거죠. 그러면서 좀 그 다음부터 좀 자연스럽게 그런 과정들이 만들어진 것 같고 첫 회 연도의 가장 큰 목표는 이 지역회의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우리가 이제 지원하면서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했지만 사실 일반 주민들로 구성된 지역회의가 어떻게 주민들한테 더 다가가가지고 더 많은 안건들을 모집해오고 주민들과 이거를 결정하려고 이렇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도 사실 컸어요. 그래서 그걸 중점적으로 이제 지역회의 들어가서 위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첫 해에는 다들 못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중 한 지역에서는 그렇다면 우리 동네에서 한번 총회를 해보겠다. 근데 이제 구에서 예산 지원할 수는 없다. 그랬더니 알아서 하겠다. 그 동네에서 상가부분 같은 걸 받아갖고 한 500명 정도 참여하는 총회를 같이 하고 그걸 보면서 다른 동 한 동에서는 거리에서 주민투표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들을 딱 두 곳에서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음해 연도에는 연구위원들이 그걸 더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3년차 정도 되니까 대략 한 60%, 70% 동에서 이 과정들을 다 거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동주민센터 지원 없이 본인들이 탁자 하나 들고 나가고 그걸 펴놓고 이거 이제 기본적인 것들만 주민센터에 준비를 해주는 거죠. 이거 뭐 플랜카드 하나 걸어놓고 거리 지나는 사람한테 유인물 주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의견 있으면 달라. 아니면 결정할 때 가거나 아니면 이제 동주민센터에다가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주민들이 언제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함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두 번째 연도부터는 주민들이 밖에 나가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도 연구회 위원들이 또 갔어요. 사실 연구회 위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바쁜 시기는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지역회의가 2-3개가 겹치기도 했어요. 그러면 2-3개 끝나고 마지막 끝난 날에 대해서 뒤풀이 하다가 그 전차 가갖고 뒤풀이까지 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3차는 기본으로 뛰는 거죠. 어떤 날은. 근데 이러한 노력들이 있어야지만이 주민들과의 관계에서도 형성이 되고 그리고 주민들이 바뀌어 나가니까 공무원들도 이 사람들하고 함께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같이 만들어지는 지점들이 그 지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지역회의에서 이런 좀 관계들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사실 분과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고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하는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공무원분들한테 제안을 했죠. 예산 편성 시스템들은 본인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예산팀에서 제안을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3가지 안을 좀 가지고 나온 거야. 그중에 이제 저희가 채택한 거는 구청에서 편성할 수 있는 구청장이 권한의 최대 끝,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는 자체 사업에 대한 예산까지 다 심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이제 수원시인가요? 어려웠던 최초 요구서가 사실 다 공개되는 거거든요, 저희들한테. 근데 그것에 대한 우려는 오히려 민간인 저희들이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사업이 되지도 않을 사업들일 수도 있는데 공개되면은 위원들한테 괜히 착각을 부를 수 있지 않냐? 그랬더니 오히려 공무원들이 그거는 연구위원들이 만들어줘야 된다. 우린 이 정도 권한을 드릴 테니까 위원들이 거기에서 오해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오히려 제안을 들어오면서 사실 거기에서 확실하게 서로 간의 믿음이 만들어지는 지점들이 그렇게 1차 연도에 만들었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서로 간에 실무회의 사실 잘 안 했습니다. 전화통화로만 회의해도 충분할 정도로 서로 간에 무슨 얘기 하는지를 이해했던 거고
그 후로는 오히려 이제 저희가 연초마다 어떠한 목표를 갑시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네 좋습니다. 이렇게 좀 따라오는 경향들이 있었고,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집중했던 거는 기존 체계 내 제도, 그러니까 조례라는 제도 내에 존재하지 않은 각종 회의들을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첫 번째 이제 분과위원장단 회의를 만들어내는 거였고, 처음에는 연구에서 주도했는데 이걸 이제 차츰차츰 분과위원장이 주도하도록 넘겼고, 회의 안건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준비를 해주지만, 그 다음 만든 것이 지역회의 위원장단 회의를 만든 거죠. 이것도 이제 저희가 처음에 주도하다가 전체 예산위원장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 사전에 예산위원장하고 충분한 토론을 하고, 그리고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충분히 분과위원장단 회의를 통해 갖고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토론이 되도록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조례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고민한 것이 있었지만 그 정도 수준에서 바꾸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은 미리 우리가 바꿔놓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쨌든 지역회의 위원장들만이라도 이 토론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과정의 토론에 참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들을 좀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는 좀 사실 급하게 생각 좀 짧게 그냥 구체적 내용은 다 빼고 쓴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좀 연구회하고 지역회의나 이런 위원들이나 공무원들하고 관계 맺음이 좀 잘 됐던 것 같아요. 사실 모험을 했던 거는 3차년도였던 것 같아요. 3차년도는 지역회의 운영에 대해서 주제가 있는 마을이라는 것들을 좀 제안한 거예요. 이거는 14일, 10월 12일 날인가요? 그때 이제 김포에 사는 때 주제가 있는 것 같은데,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런 겁니다. 지역회의가 사실은 안건을 쫓다 보면은 가장 편한 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걸 좀 더 심도 있게 좀 접근을 해보자. 그래서 시민단체, 여성단체, 장애인단체, 도시농업을 다 주관하는 단체의 담당자들이 그 지역에서 요구하는 주제가 있으면 직접 가갖고 1, 2, 3회차 회의를 같이 진행하면서 같이 안건을 뽑아내고 같이 결정하는 과정을 만들어주는 거죠. 교육도 더불어 하면서. 그래서 쭉 진행을 했는데, 사실 여러 동에서 요구들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다 수용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풍부한 자원이 없어갖고 1차년도에는 2개 동, 그러니까 2차년도라는 건 총 3회차, 2013년도죠. 2개 동에서 하나는 여성이 안전한 마을, 하나는 계속 이름이 바뀌긴 했는데 편견 없는 마을 했다가 나중에 장애이동 보장 마을로 바뀌긴 했고요. 하나는 이제 그 전년도부터 좀 추진을 해왔던 건데, 지역회의 요구 사업으로 쭉쭉쭉 추진하다가 주민센터 옥상에 텃밭을 만든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은 텃밭을 만든 다음에 그걸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도시농업단체에서 직접 들어가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주는, 이거는 이제 뭐 장기적으로 쭉 가져나가는 3가지 모델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위원들도 기존의 안건을 뽑아냈던 방식과 다르게 그 주제를 가지고 여성이 안전한 마을에 대한 이해를, 그것의 기준에 맞춰서 살는 동들을 다시 한번 좀 뵙고보면서 저는 새로운 시각들을 만들었던 것 같고, 장애이동권 같은 경우는 사업을 진행한 다음에 동장님이 더 적극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방학 프로그램으로도 그런 걸 진행하고, 다음 연도 동사무소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했습니다. 사실 고민하면서 추진했던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2014년을 맞이하고 나서 저희도 좀 어려워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크게는 구청장이 바뀌었습니다. 구청장이 바뀌었고, 요즘에 가끔 포털에 인천 남동구가 올라오죠. 전임 구청장 그림자 지우기를 무지막지하게 진행하고 있고, 사실 그래서 저희가 8월 말에 지역회의 위원장단을 급하게 하면서 구청장 면담을 요청해놨지만 너무 부담인 상황이고, 전임 청장이 잘했다라고 동네에 소문난 것들은 다 없애고 있어요. 스스로 아주 그냥 스스로를 망가뜨린 새누리당 지지자들조차 이렇게, 사실 저희 참여예산 위원들의 반 이상이 새누리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마저도 떠나가게 만들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아니었다라면 저희가 다음 연도 고민했던 것이 마을 만들기 사업이 이제 인천에서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예산 위원들이 중심이 돼갖고
마을 만들기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거죠. 공동으로. 참여예산 지역회의 같은 경우는 사실 한 시작이거든요. 안건을 모아내는 기간이 많아야 4월부터 6월, 한 2달에서 3달 정도이기 때문에 연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어쨌든 동네에 대해서 가장 많은 것들을 알고 가장 많이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마을 만들기 사업들을 확장해 나가려고 했던 시점이었는데 다음 단계로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도 연구의 위원들 중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잘 됐으면 보여줬을 텐데 아쉬움을 덜하고 여하튼 그런 고민까지 있었다. 다음 연도에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